한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나 TV 시리즈의 영어 더빙판을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줘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들 중에는 더빙판은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도 계시고 큰 문제 없다,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세 가지 의견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부모님들이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한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나 TV 시리즈의 영어 더빙판을 보여주면 안 된다 하는 첫 번째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입모양과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모국어 발화가 늦어져서 언어 치료를 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모국어 인풋량이나 부모와의 상호작용 시간 자체가 많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부모님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마스크를 가린 상태로 말을 하다 보니까 입모양을 볼 수 없어서 그랬을 거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한 듣기 노출을 할 때도 실제 원어민 선생님이 나와서 정확한 발음으로 입모양을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주로 보는 영상들은 대부분 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 보니 실제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에서 사람의 입모양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최신 기술이어서 예전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 애니메이션의 영어 더빙판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이 두 번째 이유일 텐데요. 바로 번역에 오류가 많다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저희 딸도 6살, 7살 때 시크릿 주주라는 애니메이션을 한국어 더빙판으로도 봤다가 영어 더빙판으로도 봤는데, 제가 볼 때도 어색한 번역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그리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계속 보여줬습니다. 사실 과거에 한국에서 만든 영어 교재나 책들 중에는 어색한 영어 표현들이 꽤나 발견됐었습니다. 보통 영어 교재를 만들 때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굉장히 실력 있는 교사나 강사가 이 교재를 만드는 경우 거기에 필요한 예문들을 본인이 직접 쓰게 되죠. 근데 아무래도 원어민이 아닌 경우는 이런 교재에 나오는 표현들이 원어민이 봤을 때는 부자연스러운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제가 13년 동안 일했던 회사도 영어 교재를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는 출판사였는데요. 그 15년, 20년 전에도 저자나 사파가들은 모두 원어민 작가들을 썼습니다. 그때도 문법이나 일부 라이팅 교재 같은 경우는 한국인 저자가 쓰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 역시 원어민 선생님들 검수를 모두 했거든요. 그리고 리딩이나 리스닝 교재 같은 경우들은 원어민 성우들이 직접 녹음을 하는데,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원어민 성우들이 봤을 때 어색한 표현이나 부자연스러운 표현 같은 경우는 즉석에서 그들이 제안을 해서 수정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작비가 비교적 적게 드는 영어 교재도 이러할진데, 제작비가 최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수백억까지 드는 이런 애니메이션 영화나 시리즈, TV 시리즈 같은 경우는 만들 때 그렇게 대충 하진 않을 겁니다. 특히 요즘 국내에서 제작되는 제품들은 영화나 TV 시리즈나 애니메이션 할 거 없이 모두 해외를, 글로벌 시장을 보고서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대충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더더욱 아닐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중에 뽀로로, 핑크퐁 이런 시리즈들 같은 경우는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도 초대박을 친 그런 컨텐츠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컨텐츠들은 아마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실력 있는 번역가들과 성우들을 고용해서 제작을 했을 거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는 거죠.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제작비도 많이 들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기생충 영화에서도 번역이 굉장히 잘 됐다고 칭찬을 받고 있죠. 예를 들면 반지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 없는 표현인데 이것을 세미 베이스먼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한 번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합친 짜파구리 같은 경우도 람돈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람돈은 라멘과 우동의 그 앞글자를 따서 람돈이라고 했던 거죠. 즉 번역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최근에 만든 컨텐츠일수록 더더욱 그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는 그 나라의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도 이해하게 되고 그 문화를 배우게 된다고 하죠. 특히 디즈니에서 작품을 만들 때는요,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온 캐릭터들도 인종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문화를 소개를 하면서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주제나 소재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영미권 국가는 아무래도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고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살다 보니까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런 문화가 그냥 저변에 깔려있게 되는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미국의 TV 시리즈 중에 세사미 스트리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게 정말 잘 만든 훌륭한 교육 콘텐츠거든요. 근데 이 세사미 스트리트가 한국에서 영어 영상으로 인기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엘모나 쿠키몬스터 이런 친구들이 캐릭터 설정상 말을 좀 어눌하게 합니다. 원어민들이 실제 쓰는 완벽한 풀센트를 쓰는 게 아니라 약간 변형된 약간 바보 같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목소리 톤도 굉장히 높고 발음 자체도 클리어하지 않아서 an imaginary choo-choo train. Oh, me almost say that. Yeah, cause when me drive imaginary choo-choo train, me always eat imaginary cookie.
영어를 외국어로 처음 접하는 친구들한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문화 자체도 이 세사미 스트릿이 미국에 살고 있는 히스패닉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 콘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문화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마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를 보여주는 것이 정말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들은 문화적 거부감이 없이 볼 테고 해외에서 만든 것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문화들도 종종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특히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익숙한 거, 한국어 TV 시리즈를 이미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영어로 보게 했을 때 더 친밀도가 높아질 수 있죠.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습니다. 왜 나 저거 영어로 봐야 돼? 하면서 한국어로만 보겠다고 때를 쓰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더라고요. 이런 것은 각 가정의 교육관과 철학에 맞게 선정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여주는 이 영어 교육용 콘텐츠들 이런 차이가 크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교육하면서 부모들이 알아야 될 게 정말 많죠. 끝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현서화했던 유튜브 영어 학습법은 영어를 모국어로 습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해진 학습법이나 규칙이 없어요.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영상을 꾸준히 매일 1시간씩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아이들마다 나이나 성향이나 영어 레벨이나 관심사나 너무나 다양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저는 정답이 없는데 오히려 정답을 찾으려는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완벽주의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도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걸 꾸준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만든 영어 영상이건 외국에서 만든 영어 영상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아이가 좋아하고 열심히 보면 그 영상 시리즈나 그 유튜브 채널을 꾸준히 보여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영어 교육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정답을 찾는 교육을 받아온 세대이다 보니 뭐든지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정답을 찾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그 정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잘못 말했다가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집에서 현사랑할 때는 그냥 편하게 하는데 제가 하는 걸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가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라고 하는 분이 생길까봐 사실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로 다 지키지 않아도 되고요. 어느 정도 걸러서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꾸준히 재밌게 잘 보고 있으면 괜찮은 거니까 그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그냥 보여주면 안 되는 영상들은 아예 말이 없거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비교육적인 채널만 아니면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 마시고 이만하면 잘했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편하게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오래 꾸준히 하면서 효과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영어 교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생각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읽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